반갑습니다. 해피스쿨 프로그램이 아동의 두뇌 활용 능력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 그죠? 라고 했을 때 과학적으로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개제가 됐느냐면요, 2010년 5월 청소년 시설 환경이라고 하는 그 학술 잡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명상을 활용한 제목이죠. 정확한 제목입니다. 뇌교육 명상을 활용한 해피스쿨 프로그램이 아동의 두뇌 활용 능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이고요. 연구 목적은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쓰는 학교를 표집 집단으로 하고요. 이 집단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래서 두뇌 활용 능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G2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요. C 집단이 컨트롤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먼저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그냥 그 교사 재량 시간으로 독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후 검사 설문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9개 학급 해서 26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험 집단이 181명, 통제 집단이 88명, 각각 남녀 비율이 98명, 83명, 그리고 통제 집단 41명, 47명이었습니다. 자, 측정 도구, 어떤 척도를 갖다 댔는가 하는 거죠. 두뇌 활용 능력 지수라고 하는 한국 뇌교육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만든 그 척도입니다. 척도라고 하는 거는 측정 도구이죠.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를 딱 갖다 들이댔을 때, 진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그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향상을 보였는가를 이제 카운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 하위 검사로는 인지기능 향상 능력, 두 번째 정서기능 향상 능력, 신체기능 향상 능력을 보았는데, 인지기능 향상 능력에서 집중력, 아까 그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향상이 됐을까요? 예, 집중력. 그 다음에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집중력은 한순간에 일이나 뭐 과제를 할 때 의식을 딱 모으는 그런 능력이죠. 의식을 딱 집중하는.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어떤 그 통찰적인 사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딱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뇌교육을 하면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은 그냥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관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는 앞으로 교육계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심리적인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지에 대한 인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구나. 나의 정서 상태, 나의 신체 상태, 나의 인지 상태를 내가 아는 거. 이거는 유일하게 인간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지 능력인데, 이 능력은 앞으로 계속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별이라 그럴까요? 학문 분야에서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상담받고 심리 치료받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메타인지를 들고 있어요. 메타인지. 그래서 우리는 막 정보랑 하나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곧 그 정보가 나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와 나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 그러니까 나를 관찰하는 능력, 이렇게 나를 쫙 내려다보는 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해피스쿨 프로그램 아시죠? 어떤 활동들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것 같으세요? 그렇죠.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장 핵심 원리가 메타인지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잘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요즘에 최근에는 또 위즈덤, 그 지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메타인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볼 때 이 메타인지가 향상이 될까? 그죠? 그래서 이 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기능 향상 능력에서는 정서 표현 능력. 우리는 정서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정서 표현이 안 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아세요? 남편 집단. 남편들이 정서 표현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와이프들이 미쳐 죽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곧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해피스쿨 프로그램에서 정서 표현 능력이 정말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 발달, 긍정적인 정서, 뇌교육을 하는 아이들 또는 뇌교육을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긍정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향상되는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를 내려가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다.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죠? 네. 아, 2개 안 부러져서 다행이다. 뭐 이래. 그렇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이게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깜짝 놀랄 정도로 3억을 사기당했어요. 실제 제가 아는 분의 실제 3억을 사기당했는데도 아이 좋은 일 했다고 치지. 그래서 제가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긍정정서가 발달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두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을까? 정서를 조절하는 거. 그죠? 적절하게 적응적으로 나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신체 기능 향상 능력, 신체 지각 능력. 신체 지각 능력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몸을 쓰고 몸을 느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네 몸을 한번 느껴봐라. 뇌를 느껴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 지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또는 신체 조절 능력. 그죠? 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현재의 어떤 상태라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좋아지더라 하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지각하고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측정 도구에서 두뇌 활용 능력 지수 이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을까가 연구 문제입니다. 그러면 측정 도구가 정말 신뢰로운가? 인지기능력 0.84의 크롬바 알파 개수, 그 다음에 정서기능 0.7, 신체기능 0.65 해서 비교적 신뢰로운 척도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했고요. 주 1회 회당 40분을 했습니다. 10주면은 2달 반을 했습니다. 자료 처리는 SPSS 했고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리피티드 메조 아노바라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했는데 동질한 집단이다. 무슨 말이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같은 출발점이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랬더니 출발점이 같더라 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빨간 것들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향상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에서는 2가지죠. 집중력과 메타인지. 근데 별 하나와 별 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별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에서는 집중력과 메타인지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정서 기능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에서는 신체 조절 능력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집중력에서 파란색은 통제 집단이고 파란색은 실험 집단이고요. 빨간색은 통제 집단입니다. 처음 사전에서는 비슷했죠, 그죠? 비슷하다 했지만 나중에 사후로 갈수록 실험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하는가 하면은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프로그램 때문이죠. 프로그램. 뭐 효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피스쿨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기능 중에서 집중력, 그 다음에 메타인지, 정서 기능 중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중에서는 신체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그래서 해피스쿨 프로그램은 아동의 두뇌 활용 능력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